너 그 팔찌 어디서 났어? 당장 벗어! 왜 그러세요? 싫어요. 이거 우리 엄마가 만들어준 거예요. 을지로 반지하, 월세 6개월 연체한 세입자를 쫓아내러 간 그곳에서 한숙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7살 아이 손목에 자개 팔찌, 그 고동색 무늬는 30년 전 장마철에 사라진 딸이 차고 있던 것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세상에 2개밖에 없는 맞춤 제작품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낯선 아이의 손목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팔찌는 어떻게 이 아이의 손에 들어온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고마운 마음을 담아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을지로가 낡은 상가 건물 옥상에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왔습니다. 60대 후반의 한숙자는 책상 앞에 앉아 세입자 입금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기계적으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감정의 흔들림은 없었어요. 숙자는 연체 6개월째인 이름 하나를 짚었습니다. 이설아. 그녀는 망설임 없이 붉은색 계약 해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커피 잔을 들어 올리며 중얼거렸어요. 감정은 비용이지. 냉정해야 살아남아. 그 말은 마치 오래된 주문처럼 입에 붙어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정장 차림의 조카 박민우가 들어섰어요. 45살인 그는 노트북을 펼치며 급하게 말했습니다. 고모님, 철거 허가 서명까지 30일 남았어요. 이번에 마무리 못하면 투자자들 다 빠집니다. 숙자는 커피를 따라주며 덤덤하게 물었습니다. 세입자들 동의는? 아직 절반이요. 하지만 밀어붙이면 됩니다. 세상은 감정으로 굴러가지 않아요. 민우의 말에 숙자는 미묘하게 웃었어요. 그건 나한테 배운 말이네. 민우가 나간 뒤 숙자는 조용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오래된 자개 펜던트가 있었어요. 빛을 비추자 고동색과 푸른색이 번갈아 스며들었습니다. 숙자는 펜던트를 손에 쥐고 뒷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각인이 보였어요. 1993 SR.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설아야, 오늘도 내 생일이구나. 30년 전 5살이던 딸 이설아는 장마철 군중 속에서 사라졌어요. 경찰과 함께 며칠을 수색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숙자는 감정을 봉인한 채 돈과 일로 하루를 메워왔어요. 사람을 믿지 않았고 누구도 가까이 두지 않았습니다. 냉정함만이 그녀를 지켜주는 갑옷이었어요. 창밖으로 을지로 골목의 낡은 간판들이 반짝였습니다. 재개발이 코앞인 이 거리는 곧 사라질 운명이었죠. 숙자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관리소장의 문자였어요. 비동 반지하 세입자, 누수 심각. 세입자 이설아 씨 아이 아픈 듯 보입니다. 숙자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설아. 같은 이름이었어요.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독촉장을 집어들었어요. 직접 가서 봐야겠네. 평소라면 관리소장에게 맡겼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숙자는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섰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자개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유난히 따뜻한 빛이 손끝에 스며들었어요. 을지로 골목 끝, 낮은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습한 공기와 곰팡이 냄새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철제문 위엔 테이프로 붙인 종이가 있었어요. 누수주의.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숙자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왜 내가 직접 왔을까? 그녀 자신도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발걸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어요. 안쪽에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없어요. 관리실에서 왔어요. 잠시 후 초췌한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창백한 얼굴에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목에서 자개 팔찌가 빛났어요. 숙자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자개 무늬가 자신의 펜던트와 똑같았어요. 같은 고동색, 같은 푸른 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쁜 팔찌네. 숙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줬어요. 엄마가 어렸을 때 차던 거랑 똑같대요. 그 말에 숙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잠시 뒤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간호조무사 조끼 위에 편의점 점퍼를 걸친 채였어요. 바로 이설아, 35살. 그녀는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병원하고 편의점 투잡이라 정신이 없어서요. 숙자는 독촉장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어요. 이번 주까지 밀린 월세 정리해 주세요. 설아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부탁드릴게요. 아이 병원비 때문에요. 그 순간 주한이 얼굴이 창백해지며 비틀거렸어요. 숙자가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아이의 손은 차가웠어요. 작고 가느다란 손이 그녀의 손 안에서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어지러워서요. 숙자는 아이의 손을 잡은 채 잠시 멍하니 바라봤어요. 자개 팔찌가 빛나는 순간 묘한 기시감이 온몸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30년 전 잃어버린 딸의 손을 잡았던 그 느낌처럼. 설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다음 주까지만요. 숙자는 독촉장을 도로 집어넣었어요. 일주일 더 드릴게요. 그 대신 아이 병원은 꼭 데려가세요. 설아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숙자는 대답 대신 돌아섰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내내 아이의 팔찌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숙자는 계속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이설아, 이름까지 같을 줄이야. 같은 자개 무늬, 같은 이름. 우연치고는 너무 많았어요. 그녀의 마음 어딘가에 묵직한 무언가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도 숙자는 일손이 잡히지 않았어요. 계속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창백한 얼굴, 가느다란 손목, 그리고 빛나던 자개 팔찌. 서랍을 열어 펜던트를 다시 꺼냈어요. 빛을 비추자 고동색 빛이 반짝였습니다. 설마. 숙자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이미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렸어요. 30년 전 그날도 이런 비가 내렸었습니다. TV를 켜자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1993년 을지로 실종 사건, 여전히 미제 상태입니다. 숙자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실종 신고서가 있었어요. 담당 형사란에는 한병수, 전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걸었어요. 그 아이 아직도 꿈에 나와. 수화기 너머에서 한숨이 들렸습니다. 숙자야, 이제 그만하자. 우리 둘 다 벌 받은 거야. 나는 아직 벌이 끝나지 않았어. 전화를 끊은 숙자는 자개 펜던트를 쥐었어요. 그 빛이 오늘 본 아이의 팔찌와 완벽히 겹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고모님, 비동 반지하 세입자 말이에요. 이설아라는 사람. 숙자의 등이 순간 굳었어요. 왜? 재개발 반대 단체랑 엮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내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우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숙자는 커피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소문보다 사람을 봐야지. 그래야 사업도 오래가. 고모님, 감정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숙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배운 말로 날 가르치려고 그래. 민우가 나간 뒤 숙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을지로 골목이 아침 햇살 속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 안에서 자개 펜던트가 따뜻하게 맥박쳤어요. 숙자는 그날 오후 다시 반지하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독촉장 대신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반지하로 내려갈수록 공기가 축축해졌습니다.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검게 번져 있었어요. 철제문을 두드리자 주안이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았어요. 숙자는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엄마는 병원 갔어요. 저녁 때 온대요. 주안은 숙자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반지하는 좁았지만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어요. 벽 한쪽에는 아이가 그린 그림들이 빼곡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숙자의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엄마랑 나라고 적힌 그림이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두 사람, 손을 맞잡고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쪽 구석에 희미하게 지워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연필로 그렸다가 지운 듯한 윤곽선이 남아 있었어요. 숙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 뭐가 있었어? 주아는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할머니요. 엄마가 할머니 얼굴 기억 안 난대요. 그래서 못 그린대요. 숙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주아는 자기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이 팔찌는 엄마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거랑 똑같대요. 근데 그건 잃어버렸대요. 언제? 숙자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아주 오래전이요. 엄마가 아주 작았을 때. 5살? 숙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자개 펜던트를 꺼냈어요. 빛을 비추자 팔찌와 완벽하게 같은 무늬가 떠올랐습니다. 고동색 결이 푸른빛과 섞이며 물결처럼 흘렀어요. 주안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우와, 똑같아요. 할머니 거는 목걸이예요? 응, 옛날에 만든 거야. 주안은 자기 팔찌를 벗어 펜던트 옆에 나란히 놓았어요. 두 개의 자개가 같은 빛을 냈습니다. 마치 오래전 헤어진 쌍둥이처럼.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설아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숙자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왜 또? 과일 좀 가져왔어요. 주안이 건강해야 할 텐데. 설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러실 필요 없으세요. 숙자는 테이블에 펜던트를 놓았어요. 이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설아는 펜던트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디서 봤어요? 숙자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설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방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낡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테이프가 여러 겹 붙어 있는 오래된 과자 상자였어요. 그 안에는 바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자개 팔찌를 차고 웃고 있었어요. 배경은 흐릿했지만 오래된 시장 골목 같았습니다. 숙자는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아이의 눈, 코, 입 모두 기억 속 딸의 모습과 겹쳤습니다. 이 아이가 당신이에요? 숙자의 손이 떨렸어요.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유일한 어린 시절 사진이에요. 보육원에서 나올 때 원장님이 주셨어요. 부모님은? 설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5살 이전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냥 어느 날 보육원에 있었어요. 숙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보육원은 어디? 을지로 근처요. 사랑의 집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요. 숙자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사진 뒷면에는 연필로 1993.8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해 7월 자신의 딸이 실종됐어요. 한 달 뒤 이 아이가 보육원에 들어갔다는 얘기였습니다. 설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왜 그러세요?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숙자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주한이 숙자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우세요? 그 따뜻한 손길에 숙자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녀는 펜던트를 다시 집어넣었어요. 과일 드세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밖으로 나온 숙자는 골목 끝에서 멈춰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어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연일 뿐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가슴 한쪽에서는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손 안의 펜던트가 뜨겁게 느껴졌어요. 저녁 무렵 숙자는 전 남편 한병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수 씨, 혹시 그때 설아를 찾으려고 뒤졌던 보육원 기록 남아 있어요? 왜 갑자기? 병수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어요. 그냥요. 확인하고 싶어서요. 병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숙자야, 또 시작하는 거 아니지? 우린 이미 수십 번 확인했잖아. 그때 DNA 검사도 다 했고, 그래도 한 번만 더요. 제발.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 내일 한번 찾아볼게. 근데 기대는 하지 마. 전화를 끄는 숙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을지로 골목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재개발이 시작되면 이 불빛들도 모두 사라질 거예요. 그녀의 손 안에서 자개 펜던트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설아야, 정말 너니? 묵직한 침묵만이 방 안을 채웠어요. 숙자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설아의 돌 사진이 있었어요. 방금 본 보육원 사진과 나란히 놓아봤습니다. 눈, 코, 인매가 닮아 있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일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수가 오래된 파일 봉투를 들고 숙자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1993년 을지로 근처 보육원 목록이야. 당시 실종 조사할 때 다 뒤졌던 곳들이지. 숙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안에는 누렇게 바랜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종이에서 오래된 냄새가 났어요. 혜성보육원, 동화보육원, 사랑의 집. 병수가 손가락으로 하나를 짚었어요. 여기 사랑의 집. 1993년 8월 3일에 5살 여자아이가 들어온 기록이 있어. 숙자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8월 3일이면 설아가 실종된 게 7월 25일이었지. 열흘 정도 차이야. 병수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근데 숙자야, 당시 그 보육원에 비슷한 나이 여자애가 5명이나 들어왔어. 우린 다 확인했었잖아. DNA 검사도 했고. 숙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랑 지금은 달라요. 기술도 발전했고 뭔가 놓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한 번만 더 확인하게 해줘요. 제발. 숙자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병수는 한숨을 쉬며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랑이 집 원장이었던 정옥래 씨, 지금 요양원에 있어. 치매가 좀 있다던데. 숙자는 곧바로 일어섰어요. 지금 가봐야겠어요. 숙자야, 기대하지 마. 30년 전 일을 기억할 리가. 그래도 가야 해요. 혹시라도 뭔가 남아있을지 몰라요. 병수는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주며 말했습니다. 조심해. 너무 무리하지 말고. 또 상처받을까봐 걱정돼. 숙자는 메모지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 2시 숙자는 경기도 외곽의 한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노란 형광등 불빛이 어둑했습니다. 간호사가 안내했습니다. 정 원장님, 요즘 상태가 좀 안 좋으세요. 옛날 일은 잘 기억하시는데 방금 전 일은 까먹으시고. 숙자는 긴장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문을 열자 8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이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흰 머리에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원장님, 손님 오셨어요. 정 원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시죠? 숙자는 자리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랑이 집에서 일하셨죠? 1993년에.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랑이 집. 내 평생 일이었는데 25살부터 60까지 그 아이들과 살았지. 숙자는 가방에서 설아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이 아이 기억나세요? 정 원장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 아이.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억나세요? 숙자가 급하게 물었어요.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어. 장마철. 경찰이 데려왔지. 을지로 시장 근처에서 헤매고 있었대. 빗속에서 울고 있었다고. 숙자의 숨이 멎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그냥 우는 것밖에. 이름도, 집도, 부모님도 아무것도 기억 못했어. 그럼 이 아이가. 정 원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개 팔찌를 차고 있었어. 꼭 붙들고 놓지를 않더라고. 빼려고 하면 울고불고 난리였어. 그래서 그냥 두었지. 숙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그 아이 원본 서류 같은 거 남아 있을까요? 서류는 다 구청에 넘겼을 텐데. 아, 잠깐. 노인이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앨범을 꺼냈어요. 가죽 표지가 해져서 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애들 사진은 좀 남겨뒀지. 다 내 자식들 같았거든. 앨범을 넘기자 여러 아이들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흑백 사진도 있고 컬러 사진도 있었어요. 그중 한 페이지에서 숙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자개 팔찌를 차고 카메라를 피하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옆에 있던 다른 아이들은 웃고 있었지만 이 아이만 표정이 없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연필로 적힌 메모가 있었어요. 1993.8 삼입소 이름 불명 임시 이름 설아. 숙자는 사진을 보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설아. 이 이름도 여기서. 그 아이 말을 안 해서 우리가 임시로 지어준 거야. 예쁘게 자라라고. 서서히 빛나라는 뜻으로. 정 원장은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입양도 몇 번 갈 뻔했는데 그때마다 아이가 울어서 안 됐지. 무서워하더라고. 낯선 사람만 보면 뒤로 숨고. 그러다 결국 성인 될 때까지 우리 집에 있었어. 숙자는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이 사진 가져가도 될까요? 가져가요. 그 아이 찾았으면 돌려줘요. 나도 궁금했거든. 그 애가 잘 살고 있는지. 요양원을 나오는 숙자의 손에는 사진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차 안에 앉아 사진과 펜던트를 나란히 놓았어요. 똑같은 자개 팔찌, 똑같은 시기, 그리고 설아라는 이름.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일치였습니다. 숙자는 핸들에 이마를 댔어요. 정말, 정말 내가 맞니? 눈물이 핸들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30년 동안 꽁꽁 얼려뒀던 감정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어요. 고모님, 재개발 관련해서 급한 회의 있습니다. 투자자 대표가 직접 오신대요. 지금 오실 수 있으세요? 숙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전에 그녀라면 당장 달려갔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미로, 오늘은 안 돼. 고모님, 투자자들이 화내실 텐데요. 이번 거는 정말 미루라고 했어. 숙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전화를 끊은 숙자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녀가 가야 할 곳은 사무실이 아니었어요. 반지하였습니다. 저녁 무렵 숙자는 다시 철제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요양원에서 가져온 사진이 들려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자 설아가 나왔습니다.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사장님? 숙자는 사진을 내밀었어요. 이거 당신 맞죠? 설아는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사진을 받아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랑이 집에서 가져왔어요. 정 원장님이 주셨어요. 설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 원장님, 아직 살아계세요? 두 사람은 그렇게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을지로 골목에 어둠이 내렸어요. 어디선가 저녁 밥 짓는 냄새가 흘러왔습니다. 숙자의 손 안에서 자개 펜던트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설아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원장님 뵈러 가고 싶어요. 내일 같이 가요. 시간 되면.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끈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설아는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정말 이게 저예요? 숙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 원장님이 직접 확인해 주셨어요. 1993년 8월 3일 을지로 시장 근처에서 발견됐대요.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며 말했어요. 그럼 제 진짜 이름은 뭐예요? 제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숙자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주한이 엄마 치마를 잡아당겼어요. 엄마, 왜 울어? 설아는 주한을 꼭 안았습니다. 숙자는 주한을 안아 올렸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기쁜 거야. 그녀는 설아를 바라봤어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일 시간 있어요? 같이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어디요? 청계천이요. 혹시 기억나는 게 있을지 몰라요.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끝나고 갈게요. 3시쯤 괜찮으세요? 숙자는 돌아서며 조용히 말했어요. 월세 걱정은 하지 마세요. 당분간은. 설아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순 없어요. 이미 너무 신세를 졌어요. 받은 만큼 나중에 갚으면 돼요. 천천히. 다음 날 오후 숙자와 설아는 청계천 골목을 걸었습니다. 오래된 은공 예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햇살이 간판들을 비추며 반짝였습니다. 숙자는 한 가게 앞에서 멈췄어요. 미성공의 낡은 간판이 햇빛에 빛났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나무 문짝이 세월의 흔적을 보여줬어요. 여기가. 숙자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흰 머리의 장인이 돋보기를 끼고 세공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작은 망치로 음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인은 고개를 들더니
숙자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한숙자 손님. 기억하세요? 숙자가 놀라 물었어요. 장인은 웃었습니다. 그럼요. 30년 전 자개 펜던트 주문하신 분. 따님 생일 선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얼마나 정성스럽게 주문하셨는지. 자개 색깔 하나하나 다 고르셨죠. 숙자는 가방에서 펜던트를 꺼냈어요. 이거요.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 장인은 펜던트를 받아들고 감탄했습니다. 보관을 정말 잘하셨네요. 빛이 여전하네. 자개가 살아있어요. 설아는 옆에서 조용히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숙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도안이나 제작 기록 같은 거 남아있을까요? 장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낡은 USB를 들고 나왔습니다. 요즘 젊은 손자가 다 백업해놨어요. 고객 기록 보존용으로 30년치 기록이 다 있답니다. 장인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1993년 파일 목록이 떴어요. 한숙자님, 여기 있네요. 클릭하자 자개 무늬 도안이 나타났습니다. 정교한 곡선과 색상 배치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이거 2개 세트로 주문하셨죠? 펜던트 하나, 팔찌 하나. 장인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숙자는 숨을 삼켰습니다. 맞아요. 팔찌는 잃어버렸어요. 장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쌍으로 만든 건 원래 서로를 부릅니다. 언젠가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제가 40년간 이 일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설아는 손목의 팔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장인이 설아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그 팔찌? 설아는 팔찌를 벗어 테이블에 놓았어요. 손목에 팔찌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장인은 돋보기로 팔찌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무늬를 화면 속 도안과 비교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똑같은데요? 완전히 똑같아요. 숙자와 설아는 동시에 팔찌를 바라봤습니다. 장인이 손가락으로 팔찌 안쪽을 짚었어요. 여기 보세요. 제작자 각인이 있어요. MS93. 그게 뭐예요? 설아가 물었습니다. 미성공의 1993년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만든 모든 작품에 새겨넣거든요. 제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전통이죠. 숙자는 펜던트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도 똑같이 MS93이 새겨져 있었어요. 장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팔찌 제가 만든 게 확실해요. 도안도 똑같고 각인도 있고 자개 배치까지 완벽하게 일치해요. 근데 어떻게 두 분이 같이 오신 거예요? 숙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장님,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숙자는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설아 씨, 혹시 DNA 검사 받아볼 생각 있어요? 설아는 눈을 크게 떴어요. DNA요? 왜요? 숙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주안이 치료 때문에라도 필요하잖아요. 가족력 확인하려면. 숙자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병원비는 제가 부담할게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왜 거기까지? 설아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어요. 숙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몰아붙인 걸까요? 장인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손님, 혹시 이분이 따님이신가요? 숙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테이블 위로 눈물 자국이 번졌습니다. 설아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사장님 딸이 실종됐다는 1993년 7월 25일이었어요. 을지로 시장에서 숙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살이었죠. 이 팔찌를 차고 있었어요. 설아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에요. 우연일 거예요. 그냥,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너무 많아요. 같은 시기, 같은 장소, 같은 팔찌, 같은 이름. 숙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장인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검사 한번 해보시죠. 확실하게. 요즘 DNA 검사 정확하잖아요. 설아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주한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라도 가족력을 알아야 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궁금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았어요. 해볼게요. 숙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희망이 번졌어요. 고마워요, 설아 씨.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공방을 나섰습니다. 청계천 물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밖에서 민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모님, 대체 왜 이러세요? 회의도 안 나오시고. 투자자들이 화내고 계세요. 숙자는 차갑게 말했어요. 민우야, 재개발은 잠시 보류야. 뭐라고요? 민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 달만, 딱 한 달만 기다려. 민우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모님, 그 세입자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숙자는 대답 대신 걸음을 옮겼어요. 설아가 조심스럽게 따라왔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청계천 돌바닥에 나란히 늘어섰어요. 햇살이 물에 반사되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사흘 후 숙자는 설아와 주한을 데리고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소아과 진료실 앞 대기실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설아는 의자에 앉아 계속 손을 비벼댔습니다.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검사비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숙자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만약 결과가 나오면, 만약 정말로 설아가 자신의 딸이라면, 30년 만의 기적이라면.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중년의 남자 의사였어요. 주한군 보호자분? 네. 설아가 일어섰어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주한군, 상태가 좋지 않네요. 심한 빈혈에 잦은 감염 증상이 있어요.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혈액 질환인가요? 숙자가 급하게 물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불안정하고요. 가족력 확인이 필요한데 보험이 해지된 상태라. 설아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납부를 못해서. 숙자는 곧바로 카드를 꺼냈습니다. 제가 보증인으로 서겠습니다. 필요한 검사 다 해주세요.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보증인이시라면 관계가 가족일 수도 있어요. 숙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DNA 검사도 같이 부탁드려요. 저랑 설아 씨, 그리고 주한이까지. 3명 다요. 의사는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서류 작성하시죠. 접수실로 가시면 됩니다. 설아는 숙자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어요. 검사실로 이동하는 복도에서 설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장님, 만약 정말로 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숙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그럼 좋겠어요. 30년 만에 딸을 찾는 거니까. 하지만 저는 사장님을 기억 못해요. 미안해요. 설아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났어요. 숙자는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괜찮아요. 기억은 없어도 인연은 남아있으니까.
혈액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체열실에서 주한이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주사 아파요. 숙자는 주한을 무릎에 앉혔어요. 괜찮아. 금방 끝나. 할머니가 여기 있을게. 눈 꼭 감고 있어. 간호사가 알코올 솜으로 주한의 팔을 닦았습니다. 주사 바늘을 꽂는 순간 숙자는 주한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이의 작은 손이 그녀의 손 안에서 떨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30년 전 딸 설아의 손을 잡았을 때의 그 느낌. 숙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애써 참으며 주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검사가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어요. DNA 검사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주한군 혈액 정밀 검사는 사흘 후에 나와요. 그 전에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설아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일단 영양 보충과 안정이 필요해요.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여주세요. 아이한테는 안정적인 환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의사는 처방전을 건네며 덧붙였어요. 보호자분, 주한군한테는 정서적 안정도 중요합니다.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설아는 처방전을 들고 1층 약국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뒤적이다 얼굴이 하얘졌어요. 죄송한데 카드 한 번만 다시 긁어주시겠어요? 카드가 거부됐습니다. 한도 초과였어요. 설아는 당황해서 다른 카드를 꺼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뒤에 대기하던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설아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숙자가 조용히 카드를 내밀었어요. 제 걸로 해주세요. 사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이미 너무 많이. 괜찮아요. 약 먼저 받아야죠. 약국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길, 설아가 멈춰 섰습니다. 사장님, 대체 왜 이러세요? 저희가 남이잖아요. 확실하지도 않은데. 숙자는 돌아섰어요. 남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일주일만 기다리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확실하지도 않은데 이렇게까지. 확실하지 않아도 돕고 싶어요. 그게 잘못인가요? 설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주한이 엄마 손을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는 좋은 사람이야. 할머니 손 따뜻해. 차 안에서 숙자는 백미러로 뒷좌석을 봤습니다. 설아가 주한을 안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옆모습이 햇빛에 빛났습니다. 숙자는 조용히 시동을 걸었어요. 어디로 갈까요? 집이요. 설아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밥은 드셨어요?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집에 라면 있어요. 숙자는 핸들을 돌렸어요. 식당 가요. 주한이 영양 보충해야죠.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잖아요. 근처 한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보던 주한이 눈을 반짝였어요. 갈비탕? 저 갈비탕 먹고 싶어요. 설아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주한아, 그건 비싸. 김치찌개 먹자. 괜찮아요. 주한이 먹고 싶은 거 시켜요. 숙자는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갈비탕 셋이요. 그리고 반찬 많이 주세요. 설아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주한의 환한 얼굴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주한은 신이 나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숙자는 주한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밥 먹는 모습, 웃는 모습, 말하는 습관. 모든 게 낯설지 않았어요. 특히 웃을 때 눈이 초승달 모양이 되는 게 꼭 어렸을 적 설아 같았습니다. 문득 주한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혼자 사세요? 할아버지는요? 설아가 황급히 아이를 제지했어요. 주한아, 그런 질문하는 거 아니야. 실례잖아. 괜찮아요.
숙자는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할머니도 옛날엔 가족이 있었어. 근데 잃어버렸지. 어떡해요? 주한이 순진하게 물었어요. 한눈을 팔았거든. 그래서 소중한 사람을 놓쳤어. 숙자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할머니가 제일 후회하는 일이야. 매일 후회하면서 살아. 설아는 조용히 숙자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이제 경계심 대신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반지하 앞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차에서 내리며 설아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꼭 갚을게요.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오면요. 갚을 필요 없어요. 그냥 숙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한이 창문에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 또 와요. 약속? 숙자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멀어지는 동안 백미러로 두 사람을 봤어요. 설아가 주한의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 숙자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제발, 제발 그 아이였으면 좋겠어. 눈물이 핸들 위로 떨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숙자는 서랍에서 오래된 육아수첩을 꺼냈습니다. 설아의 예방접종 기록, 성장 곡선, 병원 진료 기록, 모든 게 5살 생일 직전에 멈춰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설아의 손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빨간 물감으로 찍은 작은 손바닥. 숙자는 그 작은 손도장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일주일만 기다려. 일주일만. 창밖으로 을지로의 밤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자개 펜던트는 희미하게 빛났어요. 마치 희망을 말하는 것처럼. 새벽 2시 반. 숙자는 잠에서 깼습니다. 무언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창밖을 보니 을지로 골목 쪽에서 붉은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숙자는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재개발 구역의 창고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페인트통과 합판이 쌓인 곳이었어요. 연기가 하늘로 시커멓게 올라갔습니다. 숙자는 급히 옷을 챙겨 입으며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우야, 현장 괜찮아? 네, 다 정리 중이에요. 큰일 아니에요. 하지만 목소리 끝이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숙자는 불안한 마음에 현장으로 향했어요. 골목 입구에는 이미 소방차 3대가 와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뿌리고 있었어요. 불길은 거의 잡혔지만 연기가 여전히 자욱했습니다. 주변 주민들이 나와 수군거렸어요. 또 재개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누가 일부러 지른 것 같던데? 숙자는 민우를 찾았습니다. 그는 경찰과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얼굴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고모님, 왜 오셨어요? 민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불났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어떻게 된 거야? 모르겠어요. 밤에 갑자기 경찰이 끼어들었습니다. 방화 의심되는 정황이 있습니다. CCTV 확인 중이에요. 숙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방화라고? 네, 현장에 인화성 물질이 있었고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뿌린 것 같습니다. 경찰은 수첩에 뭔가 적으며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 속보가 쏟아졌습니다. 숙자는 TV 앞에 앉아 화면을 지켜봤어요. 을지로 재개발 현장 방화 의혹, 세입자 관련 정황 포착.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화면 속 CCTV에는 긴 머리를 묶은 여성이 새벽에 창고 앞을 지나는 모습이 잡혀 있었어요. 화질이 흐려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체형과 걸음걸이가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어요. 숙자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오후에 민우가 찾아왔습니다. 고모님, 경찰이 이설아를 참고인으로 부를 거래요. 뭐라고? 숙자는 벌떡 일어났어요. CCTV에 찍힌 사람이 그 사람 같대요.
시간대도 맞고요. 밤 11시쯤 창고 앞을 지나갔대요. 민우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각도의 CCTV 영상이 떠 있었어요. 이게 확실한 거야? 경찰이 확인 중이에요. 근데 고모님, 그 사람 재개발 반대 단체랑 연락하고 있었대요. 민우의 말에 숙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소문일 뿐이잖아. 아니에요. 제가 확인했어요. 민우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메신저 대화 캡처 화면이 보였습니다. 이거 보세요. 재개발 반대 단체 단톡방이에요. 여기 이설아 이름이 있어요. 숙자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이설아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하지만 대화 내용은 평범했습니다. 세입자 권리 보호 법률 상담 같은 이야기들이었어요. 이게 방화랑 무슨 상관이야? 분위기가 과격해지고 있었대요. 며칠 전에는 강제 철거 저지하자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저녁 무렵 경찰이 반지하를 찾아왔습니다. 숙자는 뒤따라갔어요. 병원 진료를 마친 설아가 주안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설아 씨? 형사 2명이 나타났어요. 설아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참고인으로 동행해 주시죠. 어젯밤 화재 건 관련해서요. 지금요? 아이가 병원에 있는데요.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짧게 조사만 받으시면 됩니다. 한두 시간이면 끝나요. 주아는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엄마, 가지마. 엄마. 숙자는 당황했어요. 이분이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하지만 형사는 조용히 절차를 따랐습니다. 보증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일단 조사는 받으셔야 해요. 설아는 마지막으로 주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엄마 금방 올게. 할머니 말 잘 들어야 해. 알았지? 주안은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아가 경찰차에 타는 모습을 보며 숙자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숙자는 주안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언제 와요? 주안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어요. 곧 올 거야. 엄마 잘못한 거 없으니까. 숙자는 주안에게 저녁을 먹이며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설아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저예요. 설아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괜찮아요? 네, 조사 끝났어요. 근데 혐의를 못 벗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숙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CCTV에 제가 찍혔대요. 그 시간에 창고 앞을 지나간 게 사실이에요. 왜 거기를? 편의점 야간 근무 가는 길이었어요. 지름길이거든요. 근데 경찰은 안 믿는 것 같아요. 설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개발 반대 단체 활동한 것도 문제래요. 동기가 있다고. 숙자는 화가 치밀었어요. 그건 세입자 권리를 알아보려고 한 거잖아요. 다음 날 숙자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형사를 만나 따졌어요. 증거도 없이 왜 사람을 의심하는 겁니까? CCTV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도 명확하고요. 형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동기요? 월세 내기도 힘든 사람이 왜 방화를 합니까? 재개발을 막으려고요. 다른 세입자들 증언도 있어요. 이 씨가 끝까지 버티겠다고 했대요. 숙자는 답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범죄입니까? 형사는 파일을 펼쳤어요. 이 씨가 지나간 시간이 밤 11시 15분. 화재 신고가 들어온 게 11시 30분. 시간상 맞아떨어져요. 지나갔다고 다 범인입니까? 그 시간대에 그 근처를 지나간 사람이 20분이에요. 다른 CCTV는 다 꺼져 있었고요. 숙자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왜 다른 CCTV는 꺼져 있었죠?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조사 중이에요. 형사는 파일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이 씨는 출국 금지됐어요. 추가 조사 있을 겁니다. 경찰서를 나온 숙자는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CCTV 관리는 내가 하지? 왜 하필 그날 밤에 다른 CCTV들이 꺼져 있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점검 중이었어요. 한밤중에 점검을? 숙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고모님 무슨 말씀을? 나 만나. 지금 당장. 숙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불안이 커져갔어요. 저녁 무렵 민우가 숙자의 사무실로 왔습니다. 고모님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오해? 숙자는 책상 위에 있던 서류를 집어던졌어요.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게 오해야?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왜 CCTV가 꺼져 있었어? 왜 하필 설아가 지나가는 장면만 찍혀 있었어? 그건 우연이에요. 우연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숙자는 민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 이번 재개발 성사되면 얼마 받기로 했어? 민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고모님, 저를 믿으세요. 저는 고모님을 위해 내가 믿을 수 있게 증명해봐. 그날 밤 내가 어디 있었는지. 민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집에 있었어요. 증명할 수 있어? 혼자 있었어요. 증명은 못해요. 숙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가봐.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민우가 나간 뒤 숙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을지로 골목에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설아였습니다. 사장님, 주한이 괜찮아요? 잘 자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감사해요. 정말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당연한 거예요. 숙자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설아 씨, 제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요. 약속해요. 전화를 끊은 숙자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그날 밤 숙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화재 현장 사진들을 다시 살펴봤어요. 뭔가 놓친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 속 자네들 사이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이게 뭐지? 다음 날 아침 숙자는 혼자 화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었지만 숙자는 건물주라는 이유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시커먼 재 속에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녹아내린 금속 조각들 사이에서 USB 모양의 검은 파편을 발견했어요. 이게 혹시? 숙자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주었습니다. 손 안에서 미세하게 떨렸어요. 숙자는 USB 파편을 손에 쥔 채 곧바로 전 남편 병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수 씨, 지금 만날 수 있어요? 무슨 일이야? 중요한 증거를 찾았어요. 당신이 봐줘야 할 것 같아. 병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알았어. 우리 집으로 와. 장비가 있으니까. 숙자는 곧바로 차를 몰았습니다. 손 안에 USB 파편이 희망처럼 느껴졌어요. 병수의 집은 마포구 오래된 빌라 2층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경찰 장비들이 보였어요. 퇴직했지만 여전히 미제 사건을 붙잡고 있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이게 뭔데? 병수가 USB 파편을 받아들었어요. 화재 현장에서 찾았어요. CCTV 백업일 수도 있어요. 병수는 돋보기로 자세히 살폈습니다. 많이 손상됐네. 복구가 가능할지 모르겠어. 해봐야죠. 이게 유일한 증거일 수도 있어요. 병수는 오래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경찰청에서 쓰던 거야.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
그는 특수 케이블을 연결하며 말했어요. 시간 좀 걸릴 거야. 커피나 마셔. 숙자는 소파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복잡한 코드들이 줄줄이 떴어요. 병수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파일이 남아있긴 한데 많이 깨졌어. 1시간쯤 지났을까? 병수가 소리쳤어요. 있어. 파일 복구됐어. 숙자는 벌떡 일어나 모니터 앞으로 갔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며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흑백 CCTV 영상이었습니다. 날짜는 화재 당일 밤 10시였어요. 이게 화면 속에는 창고 주변이 보였습니다. 10시 40분, 2명의 남자가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얼굴은 모자로 가려져 있었지만 체형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병수가 물었어요. 숙자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한 사람의 걸음걸이가 익숙했어요. 잠깐 되감기해봐요. 병수가 영상을 되돌렸습니다. 한 남자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모자 아래로 얼굴 일부가 보였어요. 이거 확대할 수 있어요? 해볼게. 화면이 확대되자 희미하게 옆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숙자는 숨이 막혔어요. 민우야. 뭐라고? 병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저 사람 내 조카 민우예요. 재개발 담당하던. 숙자의 손이 떨렸어요. 영상은 계속 재생됐습니다. 두 남자가 창고 안에서 뭔가를 옮기고 있었어요. 페인트통과 신라통 같았습니다. 11시 5분 그들이 창고를 나왔어요. 그리고 11시 15분 설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급하게 걸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창고를 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거 결정적 증거야. 병수가 말했어요. 설아 씨는 그냥 지나간 거고 실제로 뭔가 한 건 저 남자들이잖아. 숙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복사해요. 당장 경찰에 제출해야 해요. 잠깐만. 병수가 영상을 멈췄어요. 이거 보니까 후속 영상이 더 있어. 그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11시 25분 창고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차장 쪽 화면에 SUV 한 대가 보였습니다. 저 차. 숙자는 차량 번호를 확인했어요. 앞자리만 보였지만 충분했습니다. 민우 차예요. 병수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말했어요. 이거면 충분해. 방화교사로 잡을 수 있어. 숙자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키운 조카가 믿었던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니. 왜 이런 짓을? 돈 때문이겠지. 재개발 성사되면 얼마 받기로 했을까? 병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숙자는 USB를 복사하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병수 씨, 설아가 정말 우리 딸일까요? 병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DNA 결과 나와봐야 알지. 근데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솔직히 병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을 찾아 헤맸잖아. 한 번쯤은 기적이 일어나도 되지 않을까? 숙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오래전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경찰서로 향하는 길, 숙자는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어디야? 고모님? 집에 있어요. 왜요? 나 좀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지금이요? 피곤한데. 지금 당장. 숙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민우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경찰서 앞으로 와. 전화를 끊자 민우가 뭔가 눈치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증거는 이미 확보했으니까. 경찰서에 도착한 숙자는 담당 형사를 찾았습니다.
형사님, 새로운 증거를 찾았습니다. 무슨 증거요? 화재 현장 CCTV 백업이요. 진짜 범인이 누군지 나와 있어요. 숙자는 USB를 건넸습니다. 형사는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모니터에 영상이 재생되자 형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거 확실합니까? 제 전 남편이 복구했어요. 전직 경찰이에요. 데이터 위변조 없습니다. 형사는 영상을 멈추고 전화를 걸었어요. 박민우 소환 준비하세요. 30분 후 민우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숙자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모님, 왜 여기서? 들어가 봐. 내가 뭘 했는지. 민우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건 오해예요. 오해? 형사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화재 나기 직전에 현장에 있었고 가연성 물질을 옮기는 게 찍혀 있는데 오해라고요? 그건 제가 아니에요. 민우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차량 번호도 확인됐어요. 당신 차 맞죠? 형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민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고모님, 저를 믿으세요. 저는 내가 날 믿어줬어야지. 숙자가 끼어들었어요. 나한테 배운 거 다 써먹어서 사람 모함하고 불 지르고 그게 내가 가르친 거야? 민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살아야 했어요. 투자금 회수 못하면 저도 파산이에요. 그래서 사람 죽일 뻔했어? 그 골목에 사람들 살잖아.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박민우 씨, 방화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 행사할 수 있고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수갑을 찼어요. 그가 연행되는 모습을 보며 숙자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설아의 무고함이 밝혀진 것에 안도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숙자는 곧바로 반지하로 향했습니다. 설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설아 씨, 집에 있어요? 네, 왜요? 지금 갈게요. 좋은 소식 있어요. 반지하 앞에 도착하자 설아가 불안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혐의 풀렸어요. 진짜 범인 잡혔어요. 설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누가? 제 조카였어요. 재개발 강행하려고 일부러 불 지른 거였어요. 설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정말 안 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숙자는 설아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설아는 숙자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주한이 나와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설아는 눈물을 닦으며 아이를 안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병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숙자야, 병원에서 연락 왔어. DNA 결과요? 숙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아니, 아직 이틀 남았어. 근데 주한이 혈액 검사 결과 나왔대. 유전성 빈혈이래. 치료는 가능한데 가족력 확인이 필요하대. 가족력이요? 응. 그래서 내일 병원 가서 우리도 검사 받자고 하더라. 설아 씨 부모 혈액형이랑 비교해 보려고. 숙자는 숨을 삼켰습니다. 알았어요. 내일 같이 갈게요. 전화를 끊고 숙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을지로 골목에 저녁 불빛이 켜지고 있었어요. 재개발은 중단됐습니다. 민우의 구속으로 투자자들이 발을 뺐고 구청도 재검토에 들어갔어요. 골목의 낡은 간판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숙자는 자개 펜던트를 꺼냈어요.
빛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틀만 더 기다려. 이틀만.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설아는 주안을 재우고 숙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숙자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썼어요. 고마워할 거 없어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내일 병원 가요. 같이. 문자를 보내고 숙자는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설아의 돌 사진, 100일 사진, 첫돌 사진. 모든 순간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5살 생일 이틀 전에 찍은 마지막 사진. 작게 팔찌를 차고 환하게 웃고 있는 설아. 숙자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정말 우리 설아인지. 다음 날 아침 숙자는 일찍 일어나 옷을 골랐습니다.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결국 설아를 잃어버린 그날 입었던 것과 비슷한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선택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매만지며 중얼거렸어요. 오늘이야. 오늘 모든 게 밝혀져. 손이 떨렸습니다.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어요. 병원 앞에서 설아와 병수를 만났습니다. 병수는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설아는 주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설아가 병수에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병수입니다. 숙자 전 남편이고. 병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설아를 보는 순간 목이 메었어요. 설아를 잃어버린 아버지였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사람은 소아과로 향했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가 주안의 차트를 펼쳤어요. 주안군은 유전성 구상적 혈구증이에요. 부모 중 한 명에게서 유전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료는 가능한가요? 설아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가능해요. 하지만 가족력 파악이 중요해요. 조부모님들 혈액형과 병력도 확인해야 하고요. 의사는 숙자와 병수를 바라봤어요. 두 분도 검사 받으셨죠? 네, 일주일 전에요. 숙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오늘 DNA 결과랑 같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두꺼운 서류 봉투였어요. 네 사람은 숨을 죽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봉투를 천천히 열었어요. 먼저 주안군 치료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는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한숙자님의 혈액형이 주안군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요. 골수 기증도 가능할 것 같고요. 숙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조부모와 손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유전 패턴이에요. 의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DNA 검사 결과입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한숙자님과 이설아 씨의 유전자 일치율. 의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99.9%입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숙자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친모 관계가 확인됩니다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설아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이에요? 병수는 서류를 확인하며 울먹였어요. 설아야, 우리 설아 맞구나. 숙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던 순간이었어요. 그 긴 세월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아를 잃었던 그날, 매일 밤 울었던 날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모든 게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엄마. 숙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아야, 정말 미안해. 너무 늦게 찾아서. 설아는 숙자에게 다가갔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30년 만의 포옹이었어요. 설아는 숙자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미안해요. 엄마 얼굴도 목소리도. 괜찮아. 이제 새로 만들면 돼. 우리 함께 있잖아. 숙자는 설아의 등을 토닥였어요. 병수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주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이 된 거예요? 설아는 눈물을 닦으며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그래, 주한아. 이제 우리한테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겼어. 진짜요? 와. 주한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숙자는 주한의 볼을 어루만졌어요. 우리 손자, 이제 아프지 마. 할머니가 다 고쳐줄게.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가족을 찾으셨네요. 주한군 치료도 이제 수월할 겁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숙자는 벤치에 앉았어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병수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나도 그래. 30년을 찾았는데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니. 설아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저를 어떻게 찾으셨어요? 어떻게 저라는 걸 알았어요? 숙자는 가방에서 자개 펜던트를 꺼냈어요. 이것 때문이야. 주한이가 차고 있던 팔찌랑 똑같았거든. 설아는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게 저한테서 온 거였어요? 내가 5살 때 내가 만들어준 거야. 세트로 2개 만들었는데 하나는 내가 차고 하나는 내가 찼지. 실종된 날도 이걸 차고 있었어. 숙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설아는 주한의 팔찌를 벗었습니다. 저는 이게 제 거라고 생각했어요. 보육원 원장님이 제가 차고 있었다고 하셔서 그래서 주한이한테 똑같이 만들어줬어요. 잘했어. 덕분에 널 찾았으니까. 병수가 말했어요. 세 사람은 병원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주한은 딸기 주스를 마시며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그날 뭐 하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설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숙자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을지로 시장에 갔었어. 내 생일 선물 사러. 그런데 내가 가게 보느라 한눈 팔았고 목이 메었습니다. 돌아보니까 내가 없더라. 그렇게 사라졌어. 경찰이랑 며칠을 찾았는데 병수가 이어받았어요. 내가 담당 형사였어. 미친 듯이 찾았지. 근데 못 찾았어. 그때 왜 저를 못 찾으셨어요? 보육원은 확인 안 하셨어요? 설아가 물었습니다. 병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했지. 다 뒤졌어. 사랑의 집도 갔었고. 근데 그때 입소한 아이가 5명이었어. 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외모. DNA 검사도 했는데 왜 안 맞았을까요? 당시 기술이 지금만큼 정확하지 않았어. 게다가 병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게다가 너한테서 샘플을 잘못 채취했을 수도 있어. 너무 어렸고 겁먹어서 울기만 했으니까. 숙자는 설아의 손을 잡았어요. 그 후로 나는 너를 포기하지 못했어. 매일 찾아다녔지. 거리에서 비슷한 나이 아이만 보면 쫓아갔어. 사람들이 날 미쳤다고 했어. 그러다가 병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헤어졌지. 내 탓이야. 내가 못 찾아서 숙자가 너무 힘들어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 설아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네요. 내 탓이 아니야. 숙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널 지키지 못한 거지. 엄마는 그 후로 어떻게 사셨어요? 설아가 물었습니다. 숙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일만 했어. 감정을 다 버리고 일에만 매달렸지. 건물 사고 세입자 받고 냉정한 사람이 됐어.
그게 날 지켜주는 방법이었으니까. 저도요. 설아가 말했어요. 저도 감정을 잘 안 느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마음을 안 열었고요. 그냥 살아남는 것만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병수가 물었습니다. 숙자는 설아를 보며 말했어요. 같이 살면 안 될까? 너랑 주한이랑. 설아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반지하에 살고 있고 내 집으로 와. 방 많아. 주한이도 햇빛 보면서 살아야지. 그래도 설아야. 숙자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30년을 기다렸어. 이제 너랑 떨어지고 싶지 않아. 엄마 곁에 있어줘. 설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엄마. 같이 살아요. 주한이 뛰어왔습니다. 우리 같이 사는 거예요? 진짜요? 응, 이제 할머니 집이 우리 집이야. 설아가 아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와, 좋아요. 주한은 신나게 펄쩍 뛰었습니다. 병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나도 자주 놀러 갈게. 손주 봐야지. 물론이죠. 아빠. 설아는 처음으로 병수를 아빠라고 불렀어요. 병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다, 설아야. 다시 날 아빠라고 불러줘서. 병원을 나서며 숙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날씨 참 좋다. 설아도 하늘을 봤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주한은 두 사람 손을 잡고 걸었어요. 할머니, 엄마, 저 배고파요. 그래? 뭐 먹고 싶어? 갈비. 세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병수도 함께 웃었어요. 그들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걷는 첫걸음이었어요. 을지로 골목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낡은 간판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숙자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재개발은 잠시 멈췄지만 이 골목도 언젠가는 변할 거야. 하지만 그건 천천히 사람들과 함께 변해야 해. 그녀는 설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저기가 엄마 건물이죠? 응. 이제 너희 집이기도 해.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같이 지켜요, 이 골목. 두 사람은 웃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자개 펜던트와 팔찌가 햇빛에 나란히 빛났어요. 일주일 후 설아와 주한은 숙자의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반지하에서 살림을 빼는 날 숙자는 직접 와서 도왔어요. 이것만 가져가면 돼요? 짐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낡은 이불 몇 장, 옷가지, 주한의 그림들. 네, 이게 다예요. 설아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숙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필요한 거 다 새로 사자. 주한이 책상도 사고 침대도 새로 맞추고. 엄마, 괜찮아요. 이것만으로도. 우리 딸이 30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제라도 편하게 살아야지. 이삿짐을 옮기며 반지하를 둘러봤습니다. 천장에 누수 자국, 곰팡이 핀 벽,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발. 설아가 여기서 주한을 키웠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힘들었겠다. 숙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았어요. 주한이 있어서. 설아는 벽에 붙은 주한의 그림을 떼어냈어요. 엄마랑 나 그림이었습니다. 지워진 할머니 자리가 이제는 채워질 거예요. 이거 가져가자. 새 집에 붙이고. 숙자가 말했습니다. 을지로 상가 건물 옥상, 숙자의 집은 넓고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설아는 현관을 들어서며 감탄했어요. 여기가 진짜 엄마 집이에요? 응, 이제 우리 집이야. 숙자는 방문을 하나씩 열어 보였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고 이쪽이 주한이 방이야. 창문이 커서 햇빛 잘 들어와. 주한은 자기 방을 보고
눈을 반짝였어요. 할머니, 여기 제 방이에요? 진짜요? 응, 내 방이야. 마음대로 꾸며도 돼. 주아는 방 안을 뛰어다니며 좋아했습니다. 설아는 창가에 섰습니다. 을지로 골목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낡은 간판들, 좁은 골목길, 오가는 사람들. 여기서 보니까 다르네요. 그치? 나도 이 풍경 30년 봤어. 매일 아침 여기 서서 너를 기다렸어. 숙자가 옆에 섰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아니야. 인연이 있으면 다시 만나게 돼 있어. 우리처럼. 두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숙자는 설아에게 물었습니다. 뭐 먹고 싶어? 엄마가 해주시는 거면 다 좋아요. 기억나는 음식 있어? 설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미안해요. 괜찮아. 천천히 만들어가면 돼. 오늘은 김치찌개 끓일까? 주한이도 좋아하잖아. 네, 좋아요. 부엌에서 두 사람은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설아가 야채를 썰고 숙자가 찌개를 끓였어요. 주한은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 기억나세요? 설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숙자는 찌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많지. 딸기 제일 좋아했어. 빨간 건 뭐든 좋아했지. 빨간 구두, 빨간 리본. 지금도 딸기 좋아해요. 설아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했어. 맨날 혼자 노래 불렀지. 목소리가 참 예뻤어. 지금은 노래 안 불러요. 까먹었나 봐요. 다시 배우면 돼. 우리 같이 노래방 갈까? 설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밥상을 차리고 셋이 둘러앉았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처음 먹는 밥이네. 숙자가 말했어요. 네, 처음이에요. 설아는 숟가락을 들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울지 마.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매일 같이 먹을 거잖아. 주한이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매일 할머니랑 먹고 싶어요. 그래, 매일 같이 먹자. 숙자는 주한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줬어요.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다음 날 병수가 찾아왔습니다. 선물 꾸러미를 가득 들고 왔어요. 주한이 선물이야. 레고랑 책이랑 준비했어. 할아버지. 주한은 뛰어가 병수를 안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셋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설아야, 일은 어떻게 할 거야? 병수가 물었습니다. 병원이랑 편의점 일은 그만뒀어요. 이제 주한이 돌봐야 하니까 당분간은 쉬어. 숙자가 말했어요. 엄마가 다 책임질게. 주한이 치료도 해야 하고. 하지만 그럴 순 없어요. 저도 뭔가 해야죠. 설아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나랑 같이 일할래? 숙자가 제안했어요. 엄마 일이요? 응. 건물 관리하는 거. 세입자들 상담하고 수리 요청받고. 너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잖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반지하에서 주한이 키우면서 일 2개나 했잖아. 그것보다 쉬워. 병수도 거들었어요. 좋은 생각이다. 천천히 배워가면 되지. 설아는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해볼게요. 좋아. 다음 주부터 같이 출근하자. 숙자는 웃었습니다. 며칠 후 숙자는 설아를 데리고 구청에 갔습니다. 재개발 관련 회의였어요.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숙자님, 재개발 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투자자들 다 빠졌는데. 철회할게요. 숙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완전히요? 네. 세입자들이랑 다시 상의해서 다른 방법 찾을게요. 밀어붙이는 건 아니에요.
공무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손해가 크실 텐데. 돈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숙자는 설아를 바라봤어요. 제가 잊고 있던 거죠. 구청을 나오며 설아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손해 많이 보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돈은 다시 벌면 돼. 근데 사람은 한 번 잃으면 끝이야. 숙자는 설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엄마가 너를 잃었을 때 돈이 날 위로해주지 못했어. 일도 날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어. 그걸 이제 알았어. 엄마, 이제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고 싶어. 너를 찾았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날 저녁 숙자는 세입자 대표들을 모았습니다. 을지로 상가의 작은 회의실이었어요. 10여 명의 세입자들이 모였습니다. 부르셔서 왔는데 무슨 일이세요? 한 세입자가 물었습니다. 숙자는 일어서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재개발을 일방적으로 추진했고요.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요. 어떻게요? 다른 세입자가 물었습니다. 재개발은 철회했어요. 대신 이 골목을 함께 살리고 싶어요. 수리가 필요한 곳은 고치고 위험한 곳은 보강하고. 하지만 쫓아내지 않을게요. 숙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이 계속 여기서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다 한 세입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박수를 쳤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며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숙자는 한 명 한 명과 악수했어요. 설아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엄마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차갑고 냉정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하고 인간적인 모습이었어요. 엄마, 멋있어요. 설아가 말했습니다. 너 덕분이야, 설아야. 내가 날 바꿨어. 일주일 후 주안의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병원에서 숙자가 골수 기증을 하기로 했어요. 할머니, 아프지 않아요? 주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주안이 낫는다면 안 아파. 숙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설아가 숙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주안이 위해서. 우리 손주잖아. 당연한 거야. 숙자는 웃으며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틀 후 주안에게도 이식 수술이 진행됐어요. 가족들은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병수는 계속 복도를 왔다 갔다 했어요. 앉아 있어요, 아빠. 괜찮을 거예요. 설아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걱정돼서. 3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이제 회복만 잘하면 돼요. 세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회복실에서 주안이 눈을 떴습니다. 엄마. 주안아, 엄마 여기 있어. 설아는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는? 할머니도 여기 계셔. 할머니가 주안이한테 힘을 나눠줬어. 주안은 숙자를 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숙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우리 손주, 이제 건강하게 자랄 거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한 달 후, 주안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의사가 말했어요. 기적 같은 회복이에요. 가족의 사랑 덕분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주안이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계속 같이 살아요? 응, 영원히. 설아가 대답했어요. 숙자는 백미러로 뒷좌석을 봤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손을 맞잡고 웃고 있었어요.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을지로 골목에 봄이 왔습니다.
골목 어귀에 작은 팻말이 세워졌어요. 을지로 살리기 프로젝트 마이너스 함께 만드는 우리 동네 숙자와 설아는 팻말 앞에 섰습니다. 엄마, 잘 될까요? 잘 될 거야. 우리가 함께 하니까. 두 사람은 웃으며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낡은 간판들이 봄 햇살에 빛났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끝에 가족은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함께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자개 펜던트와 팔찌가 두 사람의 가슴에서 같은 빛을 냈어요. 석 달 후 을지로 골목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하나씩 수리됐어요. 페인트 칠을 새로 하고 간판을 고치고 누수를 막았습니다. 숙자는 매일 현장을 돌며 세입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장사가 나아졌어요.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숙자는 설아에게 물었습니다. 설아야, 너 하고 싶은 일 있어? 갑자기 왜요? 그냥 궁금해서. 꿈 같은 거. 설아는 잠시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작은 식당 하고 싶었어요. 사람들한테 따뜻한 밥 해주는 거요. 지금도 하고 싶어? 글쎄요. 이제 나이도 있고 자본도 없고 엄마가 도와줄게. 숙자가 말했어요. 진짜로? 응. 우리 같이 해보자. 여기 비어있는 가게 하나 있거든. 다음 날 두 사람은 골목 한가운데 있는 빈 가게를 찾았습니다. 10년 넘게 비어있던 곳이었어요. 여기 어때? 숙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공간은 넓었어요. 큰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요? 설아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위치 좋잖아.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고 우리가 꾸미면 예쁠 것 같은데. 하지만 돈이. 걱정 마. 엄마가 있잖아. 숙자는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 달 동안 두 사람은 가게를 꾸몄어요. 병수도 와서 도왔습니다. 이 벽은 허물어야겠네. 조명은 여기 달까? 가족이 함께 땀 흘리며 일했어요. 주한도 작은 손으로 페인트 칠을 도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했죠? 응, 우리 주한이 최고야. 벽은 따뜻한 아이보리색으로 칠했어요. 바닥은 나무 마루를 깔았습니다. 한쪽 벽에는 큰 액자를 걸 공간을 남겨뒀어요. 간판은 뭐로 할까? 병수가 물었습니다. 설아는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자개비 식당. 어때요? 좋네.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자개니까. 숙자가 웃었습니다. 그럼 간판도 자개로 만들까? 청계천 공방에 부탁하자. 네, 좋아요. 며칠 후 미성공의 장인이 직접 간판을 만들어 왔어요. 자개가 박힌 나무 간판이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며 고동색과 푸른색이 번갈아 빛났어요. 오픈 준비를 하면서 숙자는 메뉴를 고민했습니다. 뭘 팔까? 제가 만들 수 있는 건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평범한 것들이에요. 설아가 말했어요. 그게 좋아. 평범한 게 제일 맛있어. 엄마 손맛 있는 거. 엄마도 같이 해요. 부엌에서. 그래. 그럼 엄마가 밑반찬 담당할게. 두 사람은 웃으며 메뉴판을 만들었습니다. 딸기 그림도 그려 넣었어요. 설아가 좋아하는 과일이니까. 벽에 걸 액자도 준비했습니다. 숙자는 액자 가게에서 큰 액자틀 2개를 샀어요. 하나에는 자개 펜던트를, 다른 하나에는 자개 팔찌를 넣었습니다. 나란히 벽에 걸자 2개의 자개가 같은 빛을 냈어요. 우리 가족 상징이네. 병수가 말했습니다. 30년을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났으니까. 설아는 액자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오픈 전날 밤 가족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내일이네. 숙자가 말했어요. 떨려요.
설아가 손을 비볐습니다. 잘 될 거야. 우리가 정성껏 준비했잖아. 손님이 안 오면 어떡해요? 올 거야. 엄마가 홍보 많이 했어. 병수가 말했습니다. 근처 세입자들한테 다 알렸어. 다들 오겠대. 주한이 말했어요. 저도 친구들한테 말했어요. 우리 엄마 할머니 식당이라고. 오픈 당일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설아는 밑반찬을 만들고 숙자는 찌개를 끓였어요. 병수는 테이블을 닦고 물잔을 준비했습니다. 주한은 입구에서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어요. 할머니, 제가 인사할게요. 어서 오세요. 그래, 우리 주한이 최고 직원이야. 11시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관리소장 용달수 씨였습니다. 축하해요, 사장님. 아니, 이제 사장님 아니고 사모님? 용달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숙자라고 불러요. 편하게. 숙자가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된장찌개 주세요. 오늘 서비스 있죠? 당연하죠. 오픈 기념으로 공짜예요. 설아가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찌개를 끓이는 냄새가 가게 안을 채웠어요.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세입자들, 동네 사람들, 소문 듣고 온 사람들. 금세 자리가 찼습니다. 사장님, 김치찌개 하나요. 불고기 정식 둘이요. 주문이 쏟아졌어요. 설아는 정신없이 요리를 했습니다. 숙자는 밥을 푸고 반찬을 날랐어요. 병수는 계산을 맡았습니다. 주한은 물을 채워주며 돌아다녔어요.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가족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숨 돌렸습니다. 대박이다. 설아가 지친 얼굴로 웃었어요. 다행이다. 사람들이 좋아하네. 숙자도 웃었습니다. 한 손님이 계산하며 말했어요. 맛있었어요. 엄마 손맛이에요.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설아는 인사하며 손님을 배웅했습니다. 병수가 말했어요. 첫날 치고 대성공이야. 자랑스럽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홍보해 주셔서 우리 가족이 다 함께한 거지. 저녁 준비를 하며 정옥래 원장이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그 식당이구나. 설아는 깜짝 놀랐어요. 원장님, 어떻게 오셨어요? 소문 들었지. 내 설아가 식당 열었다고. 안 올 수가 있나? 정 원장은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예쁘네. 정성이 느껴져. 숙자가 원장님을 안내했어요. 앉으세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된장찌개 주세요. 우리 설아가 만든 거. 설아는 정성껏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밥상을 차려 원장님 앞에 놓았어요. 맛있게 드세요. 고맙다, 설아야. 정 원장은 한 숟가락 떠서 맛봤습니다. 맛있네. 따뜻해. 정말요? 응. 사람 냄새가 나. 너한테서. 원장님은 밥을 먹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내가 너를 키웠지만 내가 이렇게 잘 커줘서 고마워. 가족도 찾고 행복해 보여서 정말 다행이야. 설아는 원장님 옆에 앉았습니다. 원장님 덕분이에요. 원장님이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숙자도 다가와 정 원장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설아 키워주셔서, 엄마가 못한 일 해주셔서. 아니에요. 나도 설아 덕분에 행복했어요. 내 딸 같았으니까.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울었습니다. 주한이 다가와 물었어요. 왜 울어요? 슬퍼요? 아니야, 기쁜 거야. 정 원장이 주한을 안았습니다. 내가 설아 아들이구나. 잘생겼네. 저 주한이에요. 할머니는요? 나는 내 엄마 키운 할머니야. 와, 할머니가 2명이네. 저녁 영업도 성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어요. 여기 소문났더라고요. 맛집이라며? 그 가게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설아는 주방에서 쉴 새 없이 음식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웃는 모습을 보니 보람찼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문을 닫았습니다. 밤 10시였어요. 가족들은 지쳐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피곤하다. 설아가 말했어요. 그래도 좋았지? 숙자가 물었습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엄마. 병수가 매출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첫날 치고 대박이야. 이 정도면 자리 잡을 것 같아. 주아는 이미 의자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숙자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집 가자. 다들 수고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을지로 골목이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자개빛 식당 간판이 빛났어요. 설아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엄마, 꿈 같아요. 꿈 아니야. 현실이야. 우리가 만든 거야. 30년 만에 가족을 찾고 식당까지 열고 믿기지 않아요. 나도 그래. 하지만 이게 우리 인생이야.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숙자는 설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일주일 후 한 기자가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을지로에서 소문난 식당이죠? 네, 자개빛 식당입니다. 설아가 인사했어요.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인터뷰 가능할까요? 숙자와 설아는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네. 재개발 철회하고 골목 살리기 하신 거, 그리고 가족 이야기까지.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자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질문했습니다. 30년 만에 딸을 찾으셨다고요? 네. 숙자가 대답했어요. 어떻게 찾으셨어요? 자개 팔찌 덕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만들어준 거였거든요. 숙자는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이 펜던트랑 팔찌가 쌍이었어요. 30년을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난 거죠. 기자는 액자를 촬영했어요. 감동적이네요. 그리고 이제 함께 식당을 하시는군요. 네, 딸과 함께 하고 싶었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채우고 싶어서요. 재개발은 왜 철회하셨어요? 그 사람이 먼저라는 걸 깨달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딸을 찾으면서 알게 됐죠. 숙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은 비용이 아니라 남은 인생의 투자라는 것도요. 기자는 메모하며 물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이 골목을 지키고 싶어요. 세입자들과 함께요. 그리고 이 식당에서 따뜻한 밥을 계속 해주고 싶어요. 설아가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기사가 났습니다. 을지로의 기적, 자개빛 식당 사진과 함께 두 사람의 이야기가 실렸어요.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감동적이에요. 꼭 가보고 싶어요. 댓글이 달렸어요. 손님이 더 늘어났습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기사 보고 왔어요. 감동받았어요. 음식도 맛있네요. 자개빛 식당은 을지로의 명소가 됐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어요. 숙자와 설아는 카운터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어요. 엄마, 행복해요. 설아가 말했습니다. 나도 정말 행복해. 아직도 꿈 같아요. 엄마를 찾은 것도, 이렇게 같이 일하는 것도. 나도 그래. 매일 아침 내 얼굴 보면 믿기지가 않아. 정말 내가 돌아온 게 맞나 싶어. 숙자는 설아의 손을 잡았어요. 주한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왔어? 배고프지? 네. 오늘 급식 별로였어요. 그럼 할머니가 뭐 해줄까? 김치찌개요.
주아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숙자는 부엌으로 들어가 찌개를 끓였어요. 설아는 밥을 푸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주아는 숟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할머니, 제 친구들이 그래요. 우리 식당 맛있대요. 그래, 다행이다. 그리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서 기적이래요. 기적이지. 정말 기적이야. 저녁 무렵 병수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장사 어때? 잘 됐어요. 요즘 손님 많아요. 설아가 대답했어요. 다행이다. 다들 건강하고. 병수는 가족을 둘러봤습니다. 설아는 요리하고, 숙자는 손님을 맡고, 주아는 숙제를 하고, 평범하지만 따뜻한 풍경이었어요. 우리 진짜 가족 같네. 병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이잖아요, 아빠. 설아가 웃으며 말했어요. 해가 지고 을지로 골목에 불이 켜졌습니다. 자개비 식당 간판도 환하게 빛났어요. 카메라는 간판을 비추며 천천히 줌인합니다. 간판 속 자개가 반짝이며 고동색과 푸른색 빛을 냈어요. 그리고 가게 안쪽 벽 나란히 걸린 펜던트와 팔찌 액자가 보입니다. 두 개의 자개가 같은 빛으로 반짝이며 하나로 녹아들어요. 30년의 시간을 건너 다시 만난 빛. 가족의 인연을 증명하는 빛. 그 빛이 식당 전체를 따뜻하게 비춥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주변에도 공유해 주시고 어디에서 함께 해 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